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9일 오전에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하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한 건하고 두 번째 건은 사모펀드 관련으로 이거는 준비 기일이고 오늘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한 건은 네 번째 준비 기일이었어요. 오늘 이제 이 표창장 위조 건은 준비 기일이 끝나는 거였었는데 오늘 아마 마지막에 뭐 의견이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요거까지 의견 그 준비 기일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17일 날 지난번에 그 판사의 10일 날 10일 10일 날 판사가 아주 개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검찰이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보면 공판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전체 한 10개를 냈는데 그때 판사가 검사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이었었어요. 검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태정을 명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검사들을 말을 못하게 굉장히 억압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에게 퇴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 판사를 향해 퇴정은 재판장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검찰이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들이 이 사건 조사한 거를 복사, 여기서는 등사라고 하는데 등사를 이유로 열람 등사를 이유로 정경심의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28일부터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 변호사가 12월 5일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 의견서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판사가 막았어요. 판사가 의견서 읽어봤다. 법에 따라서 조처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판사가 검찰과 변호사가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제목이 특이한 의견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의 예단이라든가 중립서 지식을 방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는 이런 얘기 듣고도 남아요. 엄청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판사가 검찰이 의의 신청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는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들은 시작되자마자 이 자기네가 의견서 낸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고 판사는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검찰들이 한 거에 대해서 검찰들이 낸 의견서에 대해서 검찰들의 의견을 듣지를 않고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종전에 검찰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오늘은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3년 6월달 사무소 위주로 추가 기소 기재건 아직 재판부에 배당이 안 됐고 변호인의 송달도 안 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시작해 나갔는데 그때 검사가 다시 아마 고영건 검사가 일어서서 재판부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에서 전부 다 자빨들이 코드숨을 치면서 비웃었었죠. 그래서 공판 조서의 모든 것을 기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여기 자기네가 낸 거에 대해서 읽어 나가려고 하니까 판사가 검사님, 좀 이 사람 목소리 엄청 강해. 검사님 앉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압적으로 위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읽고 이 고영건이가 고영건이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판사예요. 대통령 재판에서도 악질한 판사인데 이게 이제 이 정경심 재판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제재를 해도 계속 얘기를 해 나가니까 판사가 다시 이 사람 앉으라고 그러니까 또 강백신이가 또 일어서 갖고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를 쟁점별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또 검사님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하면서 앉으시고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강백신이가 공판 조서에 모든 걸 다 기재할 수가 없다. 공판 조서가 변경 허가 불허했고
검찰이 여기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는데 뭐 처음부터 판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 건지 이 두 검사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제가 듣기에도 오늘 뭐 재판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판사가 시작부터 편파적인 게 검사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뭔가요? 그렇게 하면서 검사 이름 불러대가면서 일일이 말할 때마다 전부 다 막았어요. 정말 보면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검찰이 또 뭐 일어서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그 검사 앉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검사한테 기회 줄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검사들이 하는 얘기를 모든 걸 다 막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난번 기일에도 그렇고 이번 기일에도 그렇고 이거 지난번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 검사 저 검사 일어나가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검사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서의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과 저희 공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기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건데, 의견을 듣지 않고 불허 결정에 대한 의견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계속 이제 검사들이 막 한 8명 정도 나왔는데 전부 다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 왜 말할 기회를 안 주냐, 이유가 뭐냐. 하여튼 이 판사가 송인건이 너무너무 아주 못됐어요. 말도 짧게 하면서 앉으라 하는 것도 아주 명령조로, 나중에 명령조로 할 때는 제가 좀 겁이 나더라고. 이거 검사들이 들고 바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압적이고 위압적으로 판사들 앉으라고 하는 소리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면서 검사가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검찰이 어떤 의의를 제기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나, 소송 지휘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이제 이 판사는 변호사들한테 얘기할 때는 말이 태도가 싹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그게 눈에 너무너무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위법 절차를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이 기소 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현재 증거 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서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한 것이 확인되지 않다. 뭐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검사가 검사 의견을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들이 그 PT를 띄워갖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인들에게 실물 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너무 편파적이었었죠. 우리가 그 검사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는 줄 아냐? 왜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냐? 이렇게 검사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를 했다. 이건 명백한 허위다. 지금 재판이 지장을 주려고 소를 하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는데 재판장은 한마디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송인건 판사는 처음부터 검사들이 낸 의견서 다 읽어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읽어봤으니까 검사들은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식으로 재판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판사가 다 읽어봤다, 앉으라. 또 검사가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거에 대한 무조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또 이 판사가 그럼 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사가 다시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변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시해 줬다. 편파적인 진행에서 의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판사가 너무너무 편파적이었어요. 저도 있으면서 나가버릴까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나중에 중간에 김순대 씨는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사실 제가 봐도 이런 재판은 처음 봤는데
저는 또 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대통령 재판부도 받기 때문에 대통령 재판은 정말 엉터리 가지고 했는데 검찰들이 개 엉터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김세윤이가 하나도 제지를 안 했잖아요. 김문숙이는 등신이라 항소심에서 뭐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혼자 중얼중얼하고 한 개도 모르겠고 김세윤이가 하나도 그렇게 제지한 적이 없었어요. 뭐가 이게 뭐 잘못됐다 어쩐다 이런 걸 검사들에서 하나도 없고 검사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엉터리였고 변호사들은 뭐 바빠갖고 내용도 파악을 뭐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신문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봐왔던 우리고 사실 그렇게 했던 재판들이 얼마나 변호인 측에서는 얼마나 허술했고 검찰들은 얼마나 엉터리를 가지고 재판해 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은 처음부터 판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은 정말 그 검사들이 여기에 나온 검사들이 전부 다 대통령 재판에 들어왔던 검사들이에요. 저는 보면서도 진짜 이것들이 대통령 재판하고 비교해서 아마 저것도 느낄 거예요. 180도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달랐어요. 하여튼 검사가 얘기를 못하게 판사가 한마디를 일단 기회를 안 줬고 안 주니까 검사들이 반발해갖고 막 일어서갖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판사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 받으면 검사님 앉으세요. 또 중간에 검사님 앉으라고 아주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판 못한다고 자기가 아니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재판 못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이거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8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천재인도 나왔어요. 천재인. 그 이재수 사령관을 돌아가시게 한 천재인, 그 김관진 장관, 임관빈, 또 김태호, 세 분의 그 사이버 댓글 관련으로 재판하고 있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 재판에 들어갔고 오늘 또 이 친구도 이제 성질 나갖고 막 판사한테 막 대들었죠. 보면서도 참 응원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고영건, 강백신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지금 똑같은 것들인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예. 과연 검사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대통령 재판 저들도 알 거예요. 엉터리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판사 자체가 도대체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니까 아마 검사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재판 끝나고 나서 뭐 417호 한 100 몇 명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좌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혼자뿐이었었는데 그랬는데 검사들은 뒤로 안 나오고 이 복도 쪽으로 안 나오고 뒤로 빠졌는데 나중에 다른 재판에 오면 진짜 꼴 좋다라고 하겠죠. 재판 내내 그 사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 이제 공소장 지난번에 바꾸려고 한 거 판사가 하나도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 이 검찰들은 왜 안 바꿔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 바꿔준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 기소를 하겠다 해갖고 추가 기소를 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이 끝났을 때는 판사가 지금 이거 사문서 위조한 것 이거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고 변호사 보고 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관련으로 의견서를 내고 그다음에 검찰의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서 변호사 보고 이거를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내라. 그리고 1월 9일 날 이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이제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으면 검찰은 그 위에 의견서를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건이가 뭐 연내에 이 관련된 이 지금 이 뭐 사문서라든가 뭐 동양대 이 관련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건 하고 그다음에 이 서류를 가지고 다른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던 거 이거를 가지고 따로 나눴어요. 입시 비리 이렇게 갖고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연내에 기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기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판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의 제기를 했다. 민사소송 규칙이나 뭐 여기에 따라서 말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에는 뭐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검사들이
판사한테는 또 뭐 고분고분해야지 재판을 끌어 나가니까 뭐 대통령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쌩 난리를 쳤는데 대체적으로 뭐 검사들이 판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판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사예요. 근데 좌파들이 엄청 들어왔는데 검사들이 판사가 하는 데서 분노를 하고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좌파들이 킥킥하게 되고 막 반말도 해가면서 막 앉으라 저라 막 해가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참 재판이 처음부터 벌써 무죄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대통령 재판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경심의 조국이 아니라 정경심의 재판을 보면서 또 답답하고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을 너무나 끔찍해서 답답했고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하고 뭐 판사가 그래서 변호사들 검사들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이 이제 끝나고 펀드 관련으로 이게 아마 복사가 더 많이 돼서 변호사들은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검사들은 요거는 또 반대를 했어요. 여기 된 관련된 뭐 사람들이나 이거를 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재판은 끝나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김칠준 변호사가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김칠준 변호사가 끝나고 복도에 내려오면서 자기 이런 법조 30년 생활에서 이런 검사들은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기사를 잠깐 검색해 봤더니 기사들이 다 그 꼴이에요. 전부 다 판사, 변호사 편만 들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 전까지만 대통령을 매도할 때는 이 검사들이 한 얘기를 다 들어주고서 오늘은 정경심 재판에서는 변호사나 판사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을 내치는 그런 기사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대할 게 없는 뭐 처음부터 좌파들이 잔뜩 몰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송인건 검사가 하는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나마나 기대할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사실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문제예요. 국민적인 문제예요. 이게 정경심 조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경심 조국이 아니라 정경심의 재판은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될 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참 답답해서 정말 제가 법정에 있으면서 노트를 막 던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참 끔찍한 그런 재판장이었는데 오늘의 재판들을 좀 검색해 봤더니 마침 또 그 조윤순 장관 뭐 이병기 국정원장 등 해갖고 세월호 특별활동비 조사 뭐 이 관련으로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재판 그게 이제 1심은 아마 동부에서 했었고 2심을 중앙에서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 재판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제가 1심 첫날 재판할 때는 몰랐는데 마침 오늘 재판이 이제 4시에 있어서 이 사건 번호를 적었고 아마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경심 재판이 끝나고 보니까 또 이제 그 사법 거래 관련으로 재판이 있어갖고 제가 이민걸 이규진 판사 재판에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증인이 하나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잘 뭐 듣진 않았었어요. 재판장이 있긴 하지만 듣진 않고 증언하는 걸 이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그 판사가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판사였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배석 판사들한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자기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별로 뭐 이 재판에는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뭐 사법농단 뭐 재판 그래라고 해서 오는 재판들이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저도 물론 안 가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 재판이 끝나고 이제 복도로 나와서 가는데 거기 이규진 부장판사 이분의 변호사가 저보고 기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뭐 대통령 사건 때문에 대통령 재판 때부터 다닌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대통령 사건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길
이게 다 프레임으로 덮으신 거는 똑같다고 예, 그랬죠. 그래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판사에 대한 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힘내시라고 이제 그때 이제 이규진 판사가 이제 뒤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 검사들 판사들 전부 다 재판장에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저도 좀 마음을 추스리기는 했네요. 하여튼 재판장이 정말 이런 재판장도 있나 아쉽죠. 대통령 재판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그렇게 대통령을 매도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재판을 엉터리로 하려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저 판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네요. 준비하고 다시 그 세월호 특조위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 진행 과정, 오늘 법정에서의 검사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